특검법 표결 기류 변화, 그리고 명공소장이 달렸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영부인 특검법과 관련돼서 기류가 달라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표님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그런 세력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뭐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뭐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공격만 조금만 벌려주세요. 하겠습니다. 대표님 신윤계 공격이 거세다 보니까 이 발표를 장담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 이 영부인과 관련된 야당의 이 특검 추진에 대해서 한 대표가 침묵을 하자 이 침묵을 두고 해석도 분분한데요. 함께 보시죠. 한 대표 측 인사 해석의 여지 열어두는 차원 경고성의 의미도 있다. 신한계 의원 한 대표 스탠스가 공포탄은 아니다. 여차하면 이거 통과될 수 있다. 뭐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친한계 핵심 관계자 명태균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친윤계 중진 의원들이 본인의 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영부인 특검을 연기하는 순간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다 라며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기흥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신 모셨습니다. 김기흥 전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진심이 뭐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남북한의 문제도 아닌데 전략적 모호성을 좀 하는 거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본인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친한계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친윤계에서 대통령실에서 본인을 끄집어 내리고자 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카드가 뭔가? 그렇다면 그 특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는데 저번 특검 때 4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8표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8표 이상이 나왔을 때 특검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실제로 카드를 그렇게 썼을 때는 본인 또한 뭔가 친한계 전체적으로 공멸이 되는 상황이지만 이 카드를 쓸지 말지 약간의 전략적 모호성, 애매모호한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친윤계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지금 더 이상 하면 내가 이거 쓸 수 있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민주당식의 어떤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이제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전대이후에 그렇게 분열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 제시를 했을 때 우리가 분열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는 저버려라. 우린 그러지 않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본인의 당원 게시판 문제 때문에 이거의 어떤 원칙을 저버리는 행동을 한다면 자기 부정이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과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친한계 일각에서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이른바 용산과 어떤 친윤계 의원들의 당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공격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친윤계나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어떤 멘트나 어떤 행동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는 당대표의 어떤 뭐랄까요? 그 내려오는 그런 거치 문제까지 확대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 문제가 계속 11월 내내 진행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전혀 국민들로 하여금 와닿지 않게 되는 형국에 이르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10월 달에 그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맺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 문제 때문에 11월 내내 이 문제가 됐다면 저는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풀어야 된다. 다만 이걸 가지고 친윤계나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의 거취를 운운하는 건 이건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양쪽이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친윤계 중진에서는 본인 문제,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본인 문제 등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부인의 특검과 연기시킨다면 거센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라며 강한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자, 오신환 의원님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단은 당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왈가왈부할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특히
저것이 무슨 뭐 큰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다 또 당 안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 해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법률위원장 이름으로 고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일정 정도 밝혀질 부분들은 알려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한동훈 흔들기가 사실 도를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가 좀 과하게 저걸 가지고 좀 침소봉대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친묵의 한동훈 대표의 지금 입장은 그거에 대한 불만을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저 김건희 특검과 연계해서 저것을 무슨 통과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저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굉장히 좀 오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그 당 게시판 논란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친윤계에 대한 암묵적인 경고성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자 친윤계 심평 변호사가 이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한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대표는 말이죠. 그 정치 이념의 면에서는 상대편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인간적 신의를 배반하자는 지금까지 긴 정치 업정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도 기본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한 대표는 그 점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총선 후에 이 대표 측에서 협치를 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대통령실에 좀 전달해 달라는 제가 부탁을 받고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떻든 간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호불호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분은 험난한 과정을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신의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절대로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아니다. 급기야 이 당원 게시판 이 영부인 특검법 얘기까지 지금 나오자 친윤계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를 일컬으면서 이 대표는 인간적인 신의를 잘 지키는 사람인데 한동훈 같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비교하는 발언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자 친한계 신지호 의원이 SNS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심평은 늘 대통령 팔고 다닌다. 대통령실도 경고, 또다시 경거망동, 윤한 갈등에 기생하려 한다. 그다음에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급기야 김기웅 부대변인, 네. 급기야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비교하면서 이른바 이제 친윤계 인사가 아주 이재명 같지도 않은 사람이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런 비교 발언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전 스피커의 어떤 규정, 신윤계, 근데 대통령의 멘토 이런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심평 변호사의 어떤 멘트를 볼 때 그렇게 과연 규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습니다. 네. 왜냐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번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됐을 때 전당대회 때 이분이 김기현 그때 후보의 어떤 후원회장 아니었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이른바 친윤계에서도 이상한 얘기다.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 당시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멘토란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공식 직감도 없이 대통령을 파는 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정식 친윤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멀리 간 거죠. 이재명 대표가 신의가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의힘 국민들이 그거를 납득이 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에 대한 어떤 워딩에 대해서 신지호 부총장님도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해서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그리고 친윤계의 입장이다. 그렇게 보시지는 않고 때로는 무관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거 했을 때 자기의 어떤 존재감, 물론 제가 지나치게 어떤 폄훼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대통령실의 뜻은 아니라는 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실 또 부대변인 출신이 공인을 한 거예요. 저분은 진짜 친윤 아니다. 그렇군요. 자, 친한계 장동혁 의원 강하게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대안도 없이 당대표를 끌어내리려 하는 공격이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최종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여러 대립각을 세우는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를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끌어내리려는 데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 그 당권 싸움까지 결국 당의 헤게모니까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고
우리의 다음 대선 주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으면서 이런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우리 당을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지금 당장은 한동훈 대표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에서 이런 공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친윤계 장해찬 전 최고 혹은 탈당한 이준석 의원 등등도 당원 게시판으로 한동훈 대표 비판하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한 또 이준석 의원의 비판입니다. 과연 친한계가 정말 엄포한 대로 영부인 특검법을 연기시킬 수 있느냐와 관련된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로 특검 수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법약국은 엄청나게 기세를 올려가지고 이제 대의어 공세 났을 텐데 표결하기 전에 한동훈 우쭈쭈하지 그 민주당이 나중에 가서 한동훈 대표 뭐 신경 쓸까요? 저렇게 해놓고 본인들이 나가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의 뒤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플랜 B가. 근데 갑자기 보수 지지층에서 너 이 자식들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은 자기들은 완전히 배신자 프레임 걸리는 거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 고민을 그대로 했던 게 김무성과 유승민의 바른정당이에요. 그때 그들은 33석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결행한 거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 좀 가변적이지만 보니까 한 17, 8명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비례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럼 이게 행동에 옮기려면은 임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영부인 표결 특검법을 표결시킬 만큼의 새가 없다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과연 한동훈 대표의 진짜 속뜻은 뭘까요? 자, 12월 달력을 좀 한번 보면요. 예산안 처리, 감사원장, 검사 탄핵안 상정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김영선 의원의 구속기간 내일, 모레 감사원장 검사 탄핵안 처리, 그리고 5일 명태균의 구속기한이 끝납니다. 그리고 10일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네. 한동훈 대표의 진심은 뭘까요? 진심이야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킬 리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 이제 심평 변호사나 이준석 의원이 그 비교 예시를 든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네네.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입니다. 이제 과거에 탄핵 이후에 그 뭐 김무성 유승민 대표의 그 탈당으로 이어진 바른정당 창당은 당시에 그 소위 친박계가 당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지부동안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떤 권력의 프레임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탈당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탈당을 염두에 두고 뭐 저렇게 교섭단체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예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63%의 민심당심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 당대표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만 지금 그 민의에는 우리 국민의힘이 좀 변화하고 혁신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좀 일치단결해서 네. 그것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모양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동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 그 민의를 따라가야만 우리가 정당의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열차게 저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를 한동훈 대표가 갖고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